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거짓말을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랑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성취이며 낭만적인 관계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달콤한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는 대부분의 관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예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안락함을 위해 자신의 개성을,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야망을, 그리고 감정적인 혼돈 속에서 명료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까? 현대 사회는 낭만적인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는 환상을 숭배합니다. 영화, 노래, 그리고 사회 전체가 2인 삼각 경기를 하듯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것을 일종의 영혼의 나태함이자 사회적 통념에 굴복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가 사랑을 증오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짓된 의존성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독. 이 단어는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니체에게 고독은 진정한 자아가 탄생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환상이 불타 없어지고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이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곳.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사회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받기 위해 낭비하는 시간을 멈춘다면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 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인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관계 속으로 뛰어듭니다. 니체는 이것을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에 빠지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하기 때문에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졌기 때문에 관계를 갈망합니다. 타인의 인정, 위로, 그리고 기댈 수 있는 목발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혼자 있는 것, 단지 연애와 연애 사이에 잠시 혼자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의미에서 싱글로 머무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혁명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과정이며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너무나도 강력해져서 다시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거래적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당신이 어떻게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이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흥정입니다. 니체는 사랑의 가장 위대한 행위는 타인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진정한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깊이 자신을 통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해내기 전까지 고독 속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의 내면의 혼돈을 정복하기 전까지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은 결핍과 궁핍한 뿐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제공할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 집중력, 성장, 그리고 자유입니다. 타협으로부터의 자유, 감정적 얽힘으로부터의 자유,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와 당신의 인생 경로를 협상해야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해명할 필요 없이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되고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유입니다. 니체는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홀로 걷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 개념인 위버맨시, 즉 초인은 애정 속에서가 아니라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는 목발 없이 걷고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며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일어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그 시간을 온전히 껴안으십시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무자비할 정도로 사용하십시오. 읽고, 단련하고, 창조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치유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중독들을 끊어내십시오. 그 누구도 조종할 수 없는 강인한 정신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 스스로 온전한 존재가 될 때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타인을 해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맛보지 못할 강력한 힘입니다. 현대 문화는 싱글인 상태를 마치 언젠가는 탈출해야만 하는 일시적인 대기실처럼 취급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직도 혼자라면 당신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이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순간 당신은 당신을 강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즉 당신의 의지를 포기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두려움에 의해 움직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이 확인해주지 않으면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들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합합니다. 니체는 이런 삶의 방식을 육체적인 것이 아닌 심리적인 노예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가 정체성을 위해 타인에게 매달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파편이 되어버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비극은 우리가 그것을 고상하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협이라 부르고 낭만이라 부르며 동반자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락함을 위해 자신의 진정성을 거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니체가 간파한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함께 약해지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의 망상을 정당화하며 성장의 필요성으로부터 서로의 주의를 돌립니다. 공유된 힘이 아니라 상호 간의 회피로 묶인 두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고립으로서의 고독이 아닌 준비로서의 고독을 믿었습니다.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 말입니다. 이것은 냉정함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 가치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만이 마침내 조건 없이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 당장 관계가 끝난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괜찮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랑하지만 당신이 필요하지는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분리가 아니라 진정한 힘입니다. 하지만 그 경지에 이르려면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불길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당신의 결점과 마주 앉아 내면의 악마와 씨름하고 단지 사랑받기 위해 존재했던 당신의 일부를 파괴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숨을 곳도 감명시켜야 할 사람도 안전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혼돈,
그리고 당신의 잠재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압력소단에서 당신은 부서지거나 혹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쌓을 시간,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쓰기 전에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확인할 시간,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을 통해 확인받을 필요 없이 당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될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라는 이유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니라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 당신이 온전해지면 당신은 더 이상 혼돈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평범함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희귀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도피처로서가 아니라 선물로서 자유롭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안전함을 느끼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안전함이 위대함의 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편안함, 일상, 그리고 안심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자유는 급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 특히 감정적인 자유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는 동안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무리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응하고 자신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본능 말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종종 그것을 위한 완벽한 번식지가 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승인으로 측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 즉 당신의 독립적인 사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하고 야심차고 창의적으로 시작했다가 관계가 진행됨에 따라 위축되는지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타협이 사랑이고 자기 부정이 성숙이라고 믿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침묵시키고 꿈을 좇는 것을 멈추며 사명을 화합과 맞바꿉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과거 자신의 그림자가 됩니다. 니체는 이것을 영적인 자살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쇠퇴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때, 당신이 움츠러들지 않고 홀로 걸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사랑은 더 이상 미끼가 아니며 관심을 위해 거래하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구가 아닌 온전한 내어줌입니다. 그리고 오직 극소수의 희귀한 사람들만이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니체가 당신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충만하고 규율 있고 목적이 뚜렷한 삶을 구축하여 관계가 필수품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그 누구도 부재의 위협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에게 주는 스스로를 경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계를 증오해서도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안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안락함을 맛보기 위해 당신의 진화를 타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독을 마스터한 사람은 아무도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가장 좋은 의미에서
위험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여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